이 어색함. 어색한 분위기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PDC 구독자 여러분, 김동욱입니다. 오늘 강매강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만큼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는 걸로. 네네. 원래 커피는 안 드세요? 너무 맛있다. 네. 맛있어요? 우리 진짜 17년 만이다. 내가 아까 전에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2007년이니까. 2007년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를 네. 그때 할 때 신인인 줄 알았잖아. 근데 신인이 아니었더라고. 몇 년 뒤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첫 작품은 아니었고 사실 뭐 신인이나 다름없죠. 뭐 아무도 모를 때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드라마는 이제 커프가 처음이었고 2007년에. 근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났었죠 그때. 그렇죠. 그때 제가 인간극장 PD로 있을 때 네. 커피 프린스 1호점 스페셜을 만들어 달라 할 때 그때 맞아요. 처음 정씨를 맞아요. 만났었죠. 맨날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진짜 거기 있는 저희 스태프들 다 챙겨주시고 막창집에서 촬영할 때 네. 그때는 저 불러가지고 먹으면서 하라고 진짜 막창 구워주면서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다정했던 동욱 씨가 이후로부터는 살인자 뭐 이런 모습들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조금 이제 무거운 역할들, 진지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죠. 네네. 그랬는데 오랜만에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이제 좀, 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풋풋함이 없어요 그때. 그렇지만 재밌는 작품으로 이제 또 인사드리게 됐죠. 강매강은 어떤 작품이에요? 코믹 범죄 수사물입니다. 코믹 범죄 수사물은 너무 많잖아요, 드라마들이. 저희 강매강만이 가지고 있는 코믹 범죄 수사물의 특징이라면 다른 데 안 나왔던 배우들이 나온다는 다른 코믹 범죄 엄청나네요. 수사물에는 안 나온 배우들이에요. 전국에서 검거율이 꼴찌인 강력반에 4명의 팀원이 있어요. 감이 또 딱 오네 이거. 찾았습니다. 현 시간부로 살인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출동하려고? 해?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공룡 갖고 왔지롱. 친구할까 우리? 저희가 잠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배 여기서 최고예요. 진짜 멋있어. 좋아해야 돼. 사건이 해결은 가능해요? 동방유빈이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온 건데요, 뭐 제가. 동방유빈 경찰대 수석 졸업. FBI 지도자 과정 연수. 근데 끝내 현장으로 가겠다. 이력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별로. 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팀은 어떤 것 같아요? 머리는 성급하고 발은 느리고 입은 가볍고 쏘브라니? 딱 봐도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반장님이 뭘 하셔? 그래도 뭔가 매력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강매강이라고 떴을 때 그 강매강이라는 글씨만 들어왔을 때는 저는 사극인 줄 알았어요. 왠지 일찜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강매강. 사극이요? 그리고 나서 싹 돌아보니까 옆에 재밌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강매강이 줄임말이더라고요. 줄임말이에요.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참 저희도 제목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강력반이 매력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강력반에 매력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강력해야지 강력반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강력반이 매력 있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냐. 보시다 보면 이래서 매력이 있는 거구나.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합칠 것 같진 않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느린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훨씬 더 많은 드라마 아닌가요? 이 네 명의 팀원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물과 기름이 만난 것처럼 저들이 한 팀으로서 사건을 해결할 수나 있을까 팀으로 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과 기름이 또 어떻게 절묘하게 앙상블을 이루는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로 그 박지환 배우님은 요즘 뭐 범죄도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지금 좋은 작품들, 재밌는 네. 작품들에 완전 그냥 감초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강매강에서. 동욱 씨가 제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지환이 형보다 더 재밌고 지환이 형이 했던 작품과 캐릭터 중에 저희께 아마 제일 재밌지 않을까. 다른 데서도 재밌었는데 저는 강매강에서의 그렇다. 박지환 씨가 여기서 제일 매력적이다. 아,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매력적이에요. 박지환 배우님하고 동욱 씨하고가 되게 묘하게 매칭이 좋아요. 그래요? 드라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밝은 캐릭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혼 이후잖아요.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결혼식을 이제 드라마 중간에 했어요. 네. 저희 드라마 하면서 결혼 2명 시켰잖아요. 누구? 지환이 형, 박지환 배우님도. 저희 아 드라마 이거 하면서 다 같이 결혼하셨던 네, 결혼. 거구나. 대박 드라마예요. 감독님 아이도 나오셨고 드라마 하면서. 그럼 저도 이거 찍고 나면 이제 결혼하는 건가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게 슬슬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좋았고요. 정말 배우들끼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사실 그때 분위기가 결혼하고 막 너무 행복할 때여가지고 이 분위기가 다 좋았던 거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사실 드라마 현장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촬영을 하면서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또 너무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저희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촬영 오는 현장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무술이나 뭐 이렇게 사격이나 이렇게 이 강력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세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배우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몸 쓰는 작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욱 씨한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앉아서 맨날 구강 액션만 한다. 그래서 언제쯤 몸으로 움직이는 액션을 할 거냐. 이번엔 제가 좀 구강 액션을 많이 했어요. 구강 액션하고 몸 액션 하니까 구강 액션이 더 좋죠. 장단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울 게 많고 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또 몸이 편한 건 있으니까. 재욱 씨라고 얘기하면 근데 카피프레스 와플 1호점에 성기 씨. 동욱 씨랑 이렇게 자주 만나시나요? 아, 저희는 주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만나요. 아, 톡? 네, 전화나 문자, 톡으로. 그래도 17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네. 정원 누나는 집도 가깝고 같은 회사였어가지고 자주 보게 되고 재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가 필요할 때 주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럴 때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할 때 이렇게 적극적이고. 근데 재욱 씨는 진짜 실장님, 이사님, 대표님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거기요? 네. 네, 거기 뭐 그냥 맨날 에어컨 나오는 데서 히터 나오는 데서 편하게 많이 촬영하셨죠. 저는 조장품 같은. 맨날 뛰어댕기고 선도 게스트 때도 뭐 뛰어댕기고 돼지의 왕도 맨날 같이라고 그치. 어쩌다 마주친 그래도 맨날 뛰어다니고 조장풍 맨날 뭐 30대 1, 40대 1로 막 액션하고 액션하고. 그때마다 재욱 씨한테 연락해서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촬영 중이야 어디 하고 뭐 어디 뭐 맨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서 얘기하고 부러웠었죠 많이. 제가 영화 시사회나 어디를 가서 동욱 씨를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쯤 들어가서 끝날 때 끝나면 조용히. 바로 집에 나와. 뒷풀이를 안 오시는구나. 뒷풀이를 잘 안 가요. 왜요? 뒷풀이가 사실 좋잖아요. 영화를 잘 보고 잘 본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많이 가면 좋은데 조금 어색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가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괜히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이고. 들고 그래서 선배님들 영화 보러 가서 디프리 와 이따 보자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가죠. 그래서 이번에 동욱 씨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ISFJ더라고요. FP. ISFP였는데 얼마 전에 했더니 ISTP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 있었죠. 아니 제가 정말 ISFP였거든요. 뭘 이렇게 해볼 때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세환 씨가 오빠 T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ISFP야. 아니래. 다시 한번 해보래요. 했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했는데 T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환 씨가 없는 데서 해봤는데 또 T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관심사가 이제 좀 좁아지잖아요. 집과 가정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T가 된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에 관심도 많이 있고 막 같이 공감도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저는 이게 뭔가 내가 신경 쓰고 좀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들이 명확해졌잖아요. 일이 아닌 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냥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T로 보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는 뭐예요? 강매강? 과연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얼마나 늘까? 강매강으로 전성기가 세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세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강매강이 줄임말이잖아요. 요즘 신조어 줄임말 많이 아세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이 아는 게 과거 거였고 요즘에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모르나 봐요. 아는 것 중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홍코노. 콘코너? 혼자 코인 노래방. 그 옛날 거잖아. 김동욱 기업원에. 기업은행? 응. 광고 들어오나요? 그게 귀엽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어떤 연관성인가? 그 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축은행은 뭐가 되고 그럼 수협이나 뭐 신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한지민 씨를 만났을 때 지민 씨가 그런 네. 거예요. 피디님 그냥 외우세요. 좋은 방법이네요. 고민하지 외우세요. 말고 그냥 외워라. 유행은 외우시는 거예요. 유행에 역시. 외라고 붙이는 순간 그는 끝입니다. 그러면 맞네요. 우리 막내들이 요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가져온 거예요. 기업은행이나 뭐 농협 광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기업은행은 귀엽게 찍어드리고 농협은행은 또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구치. 구취? 응. 줄임말인 거죠 이게? 줄임말. 강매강처럼 줄임말. 구린 취향. 구독 취소. 구독 취소. 보배. 바다의 보배 그건가? 줄임말. 보조 배터리. 어. 어려운데. 동욱 씨 갑통알 해야겠다. 갑통. 통알. 갑자기 통화를 알선화 해야 되겠다. 무슨 보이스피싱이야? 무슨 통화를 알선해? 갑통알 갑자기. 이거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뭐예요?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알바를 해야겠대요. 알바래, 알바. 너무 길잖아. 그래, 길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갑자기 요즘 다 통장 비슷비슷한 거 잔고를 나오잖아. 확인하니 알바를 해야겠다. 갑자기. 강매강은 알잘 딱깔센 하게 끝냈어. 이거 저 너무 많이 나왔죠? 알잘 닦아서 이거 저 단톡방 이름이거든요. 이로운 사기. 근데 이 단톡방 이름을 우희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어요. 알잘 닦갈센으로.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알잘은 모르겠네. 알아서. 알아서 어.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오케이. 이게 알잘 닦갈. 저희 단톡방 이름이에요. 야, 단톡방 이론 사기. 이로운 사기. 강매강의 단톡방 이론 뭐예요? 단톡방 이름이 있는데요. 술을 좋아하는 모임인가 뭐 술을 찾는 모임인가 아무튼 그런
저희가 모이면 항상 실내 포장마차 가는 집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도 그죠? 얼마 거기는 전에 MZ들이라 자기들은 잘 알 거야. 조금씩 이제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요거 나온 거는 이제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것들은. 갑통알 안 되네. 아 갑자기 통장 잔고를 오. 확인하니 알바를 해야겠어. 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반장님이 맞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어서 가져온 거라고. 그렇죠. 우리 PD들이 만들어서 가져온 거라고. 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평소에는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안 가리고 먹어요. 안 가리고 먹는데 저는 한식 좋아해요. 한식. 한식으로 네.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요즘은 어, 너무 좋아요. 요즘 안 가리고. 샐러드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요? 네. 샐러드도 좋아하고 동욱 씨도 요리 잘하세요? 저는 진짜 못해요. 뭐 요리를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진짜 못하더라고요. 레시피대로 해도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한다. 그럼 김치찌개 그 빛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봐도 맛이 없게 생겼어요. 막 만들면서부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맛있는 김치로 이상한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요리 쪽은 아예 포기. 네, 못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만 몇 개 있어요. 뭐 어떤 거 할 줄 아세요? 김치볶음밥. 다 김치? 김치볶음밥은 잘합니다. 거의 스팸을 넣으면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스팸이 이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만고의 진리잖아요. 김치랑 스팸 있으면 웬만한 그것까지 못하면은 먹지도 말아야 돼. 먹을 자격도 없어. 그 김치 볶음밥 하고 또 딴 거는 계란볶음밥, 계란 비빔밥, 마파두부도 만들어봤어요. 마파두부. 그건 요리 진짜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파두부 맛은 아니지만 먹을만 하더라고. 근데 요리를 잘하진 못해요. 시청률이나 관객 수 이런 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했던 모든 역할들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역할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다라는 작품? 드라마나 영화 작품이 있나요? 커프. 제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저예산 영화, 단편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데뷔작도 그렇고 그렇게 발랄하고 밝고 이런 캐릭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맡았던 역할들이 다 조금 우울하고 소심하고 좀 어둡고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커프의 하림이가 되게 조금 새로운 캐릭터였고 낯선 캐릭터였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취감도 컸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막 좀 귀엽게 웃어주세요, 귀여운 표정 지어주세요. 근데 귀여운 표정이 뭔지를 도대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귀여운 척을 하면서 한 연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귀엽게 봐준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프가 저한테는 개인적인 성취감도 컸고 그랬던 캐릭터인데 사랑도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드라마의 대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런 작품들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뒤에도 시트콤도 약간 조금 그거의 연장선이 조금 비슷한 역할이 있었고 근데 그 뒤로는 또 생각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이 막 들어와서 안 해보던 것들을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랬죠. 그래도 안전하게라고 해야 되나? 안정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실은 그 커피 프린스의 역할을 따라가면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인기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아직은 그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 모습을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냥 또 겁도 없고 뭔가 이렇게 안주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막 누가 좋아하는 거를 막 찾아서 할 만한 그런 정도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렇다고 제가 그 한 작품으로 막 되게 엄청난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막 대단히 이제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인기를 받은 작품에 출연한 하나의 캐릭터고 배우에 불과하다 보니까 난 더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랬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20년 가까이 되지 않으셨어요? 네, 20년 됐죠. 중간에 힘이 들거나 지치거나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좀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거가 무슨 역할을 하고 나서였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텐데 가장 컸던 거는 그냥 적응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장. 이 배우라는 직업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환경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견디고 버텨야 하는 환경이 저랑 이게 좀 제가 적응하기에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 그냥 그만하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옆에서 이제 막 많이 좀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선배들? 선배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버티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예전엔 더 했지만 정말 낯도 많이 가리고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거를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배우를 사실 하면서는 항상 극복의 하루하루였어요. 이게 새 작품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리딩하는 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같이 좀 가까워지기까지의 그 촬영 현장이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막 견디면서 막 하다가 이제 또 힘든 순간들이 오면 이게 진짜 나는 안 맞나 보다. 내가 배우라는 생활이 나랑은 맞지 않나 보다. 그만하고 싶다. 그때 좀 많았죠. 근데 그게 언제쯤 괜찮아지셨어요? 어느 날 포스터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상대 배우분이 저한테 혹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화가 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너무 표정이 이게 막 포스터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막 웃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정말 계속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본인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지금 약간 뭐가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느꼈나 봐요. 제가 그때 너무 크게 반성을 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혼자 있고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뭔가 있는 게 편해서 최대한 이 현장에 적응하려고 혼자 있는 건데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함께 출연하고 하는 상대 파트너가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면 나랑 연기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할까. 정말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 많이 좀 고치려고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말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일부러.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바뀌던가요? 네. 그러면서 나이도 같이 먹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여유로운. 편해지고 이제는 뭐 식당 가면 아줌마랑 얘기도 되게 잘하고 말도 안 걸었는데 제가 먼저 말 걸고 괜히 그렇게 막 편해져요. 연기할 때도 좀 편해지셨어요? 네. 현장도 그렇고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이제 하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의심을 좀 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편해졌어요. 나는 사실은 그 17년 전에 김동욱 씨를 만났을 때 정말 밝은 모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배우들하고 항상 촬영 끝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던 때라 너무 편해져서 그랬을 거예요. 성준이 형, 공유 형, 김창완 선생님, 정한이 누나는 사실 그 공간에서 많이 못 봤지만 저희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는 봤었고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저희 빨리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어릴 때고 첫 드라마라 정말 멋 모르고 형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이 배우였잖아요. 그때 다 이미. 이 유명한 스타들하고 내가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막 너무 행복해서 같이 막 껴가지고 막 놀고 막 그게 너무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막내였는데 이제는 맞이가 됐어, 그죠? 그래도 이번 아직 뭐 현장- 나이가 제일 많진 않아요. 어. 박지원 배우님이 저보다 3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형님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완전 베테랑이야. 모두가 다 김동욱만 보고 있어. 아이, 다 집중하고 아니에요. 있어. 무슨 말씀. 거기다 반장님이야. 말들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반장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 좀 약간 소외감 느꼈어요. 넷이 맨날 몰려다니고 촬영 때 전 맨날 혼자 다니는 거예요. 가면 자기들끼리 막 찍은 사진들이 막 있어요. 촬영하면서 저는 맨날 혼자 막 이렇게 찍을 순 없잖아요. 막 이 사람들 찍는다고 나도 좀 찍어야지 이러면서 혼자 막 공방유지 이러면서 찍을 순 없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약간 그랬어요. 소외감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SNS도 처음 여셨더라고. 제가 네, 동욱 씨 뭐 찾아보려고 이렇게 여니까 SNS 사진이 딸랑 4개? 그 SNS라는 것은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할 자신이 크게 없었는데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죠. 그 식당, 야외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와이프가 찍어준 사진? 그렇죠.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가서. 그래서 그렇게 밝게 웃고 있구나. 그거 태어나서 처음 가봐서 그래요. 거기 유럽을. 유럽을 태어나서 처음 가셨어요?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찍은 작품 때문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기나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저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참 감사한 일이구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럼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리셔야 될 텐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업로드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카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너무 개인 혼자서 이렇게 본인 사진 안 없어요. 찍어요? 안 아예 찍어요. 셀카는 안 찍어요? 그거 왜 찍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려고 찍는 건가 아니면 셀카를 찍잖아요. 그럼 이걸 찍어놓고 내가 나를 계속 보려고 찍는 건지 아니면 누굴 보내주려고 찍는 건가. 그래서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셀카를 왜 찍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핸드폰에 제 사진이 별로 없어요. 덕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럼 핸드폰에는 어떤 사진이 제일 많아요? 뭐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또 누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제 단독 사진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팔로워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사진이 개인 사진을 좀 많이 올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셀카를 좀 많이 찍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저를요? 그래야지 그 사진 보러 들어왔다가 우리 김동욱 배우가 강매강이라는 드라마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팔로워 수가 더 많을걸요, 저보다? 디즈니 플러스 인스타 들어갔다가 보고 좀 와주세요. 9월 11일. PDC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유튜브 다른 영상들을 찍었을 테니까 딴 데 가서 안 한 얘기 여기서 몇 개 털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보다 얘기 더 많이 했어요. 42년을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한 얘기를 여기서 다 했어요. 그래요? 부모님도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샤이한 나의 아들이 배우를 했을 때 제일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랬죠, 처음에는. 배우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고. 배우로서 인정해 주신 작품은 뭐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배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연기를 해라라고 허락해 주신 그 순간부터는 단 한순간도 그러게 왜 배우를 한다 그래서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초반에 돈을 못 벌고 사실은 계속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연기를 할 때도 부모님들은 응원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연기를 처음 한다고 할 때 반대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 해봐라라고 하신 순간부터는 한순간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해서 그러게 왜 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항상
고생했다, 수고했다. 항상 열심히 해라, 겸손해라. 뭐. 부모님은 이쪽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전혀. 전혀? 그냥 일반 직장인이셨고. 네네네. 물론 저희 집안에는 있어요. 아, 이제 저희 사촌들 중에서는 있었고 배우. 가수가 어, 있었었고 누구? 백미연 씨라고 백, 아시는 분들은 네네네네. 예전에 통기타 가수 네네네네. 너무 유명한 아주 노래죠.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네. 난 바람이라면 넌 그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저 이제 사촌 누나. 사촌 누나. 네. 그래서 동욱 씨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근데 이게 저는 아버지 쪽이 다 노래를. 집안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동욱 씨가 노래를 그때도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사담인데 얼마 전에 김혜수 선배님, 송윤아 선배님, 이태란 배우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조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번 주에 누구 찍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네. 배우 김동욱 씨가 이번에 강매강이라는 드라마를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찍는다라고 했더니 동욱 씨 노래 잘하잖아.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나도 놀래서 그때 커피 프린스 어떻게 때 아시지는 노래를 내가 인정한 거잖아. 은연 중에. 김혜수 선배님이 김광석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 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럼 그걸 보셨나 보다. 복면가왕을 보셨나? 다음 또 모이시는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진짜?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다 보실 텐데 구독자들인데. 아, 여기서는 좀 사석에서 뵙고 싶어요. 여기서 불러버리면 안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이제 불러주시면 제가 직접 달려가서 라이브로 오. 이제 그만 부르고 가라 할 정도로 오.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왜 배우는 캐릭터 하나가 되게 강력한 캐릭터가 하나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무언가 내가 그 다음에 뭐가 없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정말 생활용으로 어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더 선호하는지. 저 둘 다예요. 저는 사실 어떤 제가 출연한 작품과 캐릭터가 되게 강하게 강렬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식이 됐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다음 작품. 그냥 그거는 뭐 그 작품은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 다음 작품은 또 그 다음 작품인 거죠. 뭐. 그건 서로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랬다고 다음 작품은 또 더 잘 돼야 되고 또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더 센 거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거. 근데 못하죠. 그게 옛날부터 그런 게 별로 네, 없으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작품 끝나고 나면 나 요거 끝났어. 그다음 딱 정리 그 다음 걸로 다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술 마시면서 뭐 행복해하긴 하죠. 나에게 대상을 줬던 작품이지. 조장풍? 네, 조장풍. 근데 조장풍으로 대상을 탄 건 탄 거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또 다음 작품이니까 그건 그건 거죠. 그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시구나. 조장풍이 잘 됐으니까 대상을 받았으니까 다음 작품은 또 더 잘해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는 없고 그냥 매 작품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해요. 항상 다 잘해야 돼요. 그거는 모든 작품을 할 때 항상 이 작품이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다 이 작품이 잘 되면 우와 잘 됐구나 당장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동욱 씨한테 배우라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느끼는 이 배우라는 직업은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이 배우라는 직업에 내가 선택되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서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놓지 못하고 하고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들은 계속 나라는 사람이 연기하는 걸 보고 싶어 해주고 그 찾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함과 고마움과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느껴서 이 배우를 하고 있는 순간들도 있고 그게 막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지금 김동욱이라는 사람과 배우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직업인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
오늘 PDC를 나오면서 나 이 얘기만큼은 여기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꼭 해야지를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뭔가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가서 그 와이프가 국적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뉴저지에 장모님 댁에 가서 둘이 뉴욕 그 맨하탄에 놀러 갔다가 와이프가 되게 재밌게 본 미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 주인공인 분이 저희는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지나가는 걸 와이프가 보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미드에 나온 그 주인공이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와이프가 혹시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 둘을 찍었죠. 와이프가 그래서 제 남편도 한국에서 배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하면서 막 대화를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와이프하고 저한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시간에 너무 흔쾌히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이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제 와이프를 보는데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구나.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 있구나. 사실 그게 커서 SNS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당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만나면 꼭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라.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를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냥 제 작품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팬분들에게 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작품 계속 기대하고 있을게요.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 무조건 강매강은 20편까지 무조건 보는 걸로. 뭐 광고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참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있는데 저희 드라마도 정말 너무 재밌는데 뭐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9월 11일 오픈했습니다. 네, 봐주세요. 지금은 6부까지 나왔습니다. PDC도 화이팅.